네,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1950선에서 어제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0포인트가량 조정받은 1952선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낙폭을 더 늘렸습니다. 517까지 밀려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 이상 간밤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홍콩 증시가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밖에 중국, 홍콩, 또 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본까지 오늘 약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시장 사방이 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불안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 또 여기에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에 양시장 모두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9포인트 하락한 195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1956포인트로 1%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194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다가 장중 197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현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2,600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비싼 물량을 매수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만기일을 지난 오늘도 외국인이 선 현물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도 1,000억 원 이상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10포인트 후반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한 51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15포인트로 1% 넘게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52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발표를 앞두고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510포인트 후반의 흥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28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5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 기타 쪽에서 매도가 나면서 코스닥 역시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한 1,124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7원으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부진한 경기 지표로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한 가운데 여기에 환율이 소폭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절반이나 줄여가면서 1,12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주인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 목표는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이 3% 이상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도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S&P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약보합권 내지 1%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약세장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 급등하면서 3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현대상선 지분을 양도하면서 화해 분위기로 예상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양사의 지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아베스트리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4% 강세 보여주면서 43,2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주 흐름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세아베스트의 경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신차 효과 입은 특수강 판매 호조와 단가 인상이 겹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약주와 음식료 관련주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액과 동아제약이 2%,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인 농심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롯데칠성과 롯데제과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폭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종목도 모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평산도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 소개를 해드리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근호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하루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0포인트 조정받았고 지금 현재 또 30포인트나 더 급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악재도 들려왔고 또 이번 주말에 오늘 있을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대규모 시위까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좋을까요? 일단은 중동발 불안 정세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컷오프 위칭 데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국내의 어떤 물가 인상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도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좀 찬스 삼아서 주식을 좀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좀 유효적인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 볼까요? 최근에 사실 저는 IT랑 좀 금융 쪽을 좀 좋게 봤었는데요. 예. IT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쪽의 어떤 경제 호황, 그리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았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전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이 많이 커졌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험주 외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좀 대안을 찾자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따른 어떤 마켓쉐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동차 업종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김근호 대리님 의견이셨습니다. 좀 전에 일부 시간의 전문가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고, 김근호 대리님께서는 앞으로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건데요. 종목 상담 내용도 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멜파스부터 시작을 해보죠. 겨울바다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멜파스를 45,610원에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50% 들고 계시다고 자세한 상담해 주십시오. 투자는 어렵습니다. 라고 또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투자는 역시 어렵죠, 김근호 대리님? 예, 맞습니다. 투자가 만약에 내 맘대로 된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예. 예. 자, 멜파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패널 업체죠. 그러니까 LCD 터치 패널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 고점을 최근에 터치를 하고 많이 좀 흐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보다 오히려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더 밀려준다면 4만 원 초반대가 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 이용을 하시되, 근데 사실 지금 멜파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가져가시면서 지금 가격대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사실 장대 음봉이 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멜파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좀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러나 지금 가격대에서 더 크게 밀릴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지금 가격대, 매수 가격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이, 예, 오히려 수익권에 오실 때까지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한 가격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매수 가격대가 오시면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 사실 이평선의 흐름도 좋고요. 그러나 뭐 전 고점이었던 5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51,000원 부근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51,000원 부근대에서 좀 향후 움직임을 보시는 것이 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내려와 있어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홀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정고점 부근인 5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파스 바들이었고요. 자, 이번에 동원 F&B 바들이죠. 54,900원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 성공인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3% 가까이 내립니다. 주가가. 수산주가 잘 간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모르시겠다고요. 4426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그런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를 좀 타고 최근에 뭐 급등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예. 그러나 뭐 그런 모멘텀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9,500원대의 어떤 큰 전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부터 쭉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시 재차 뭐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조금 흐름이 요런 흐름, 그러니까 뭐 등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뭐 재차 이슈가 부각됐을 때 좀 가격의 어떤 급등을 이용해서 좀 손실폭을 줄이신 다음에 그 후에 좀 뭐 손절을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주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예. 미련하게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좀 아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주가가 좀 회복이 됐을 때 조금씩 손절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동원 F&B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그라그 게시판 쪽으로 와보죠. LG상사가 오늘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LG상사 37,50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다. 골디락스님 오늘도 오셨고요. 팔아야 되는 건지 자원 관련 호재라는데 유가가 올라도 오늘은 빠지네요. 이상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LG 상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기업의 어떤 자원 개발주, 그러니까 뭐 SK 네트워크스라든지 LG 상사 그리고 현대 상사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예. 역시나 그것은 이제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에 따른 뭐 호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인 45,500원대를 뭐 크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하락 흐름을 탔다가 최근에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LG상사, 뭐 현대상사 특히 그러니까 상사나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같은 자원 개발 관련주들은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일단 모멘텀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리고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은 뭐 아직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의 어떤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급락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상담 요청도 참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닉스를 28,950원에 사셨다고 비중을 90%나 실으셨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과 목표가 또 손절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인생이란이라는 닉네임으로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그간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T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좀 이슈를 많이 받았던 업종인데요. 예. 뭐 미국 쪽의 어떤 경제 호황 모멘텀도 있었고,
그러나 최근에 그 실적,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종의 어떤 실적 우려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인들의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그 매도세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종 그 대표주들이 주가 급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 급락에 따른 어떤 주가의 어떤 그 하락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은 뭐 손절이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최고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업종이었는데요. 좀 뭐 사실 이런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뭐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하셔서 오히려 좀 더 물량을 늘리시는 뭐 기회를 이용을 하시거나 사실 근데 지금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매수가 위에 좀 오시고 그리고 전고점인 37,7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줄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좀 강하게 돌파해 주고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때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올 한해 IT주들 질주를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염려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물론 1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뭐 우려감은 굉장히 지금 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를 지나고 2분기에 돌아서면서부터는 뭐 IT 업종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다시 재차의 수익성에 좋은 흐름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1분기 때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이런 단기 급락 모멘텀은 오히려 매수나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찬스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릴 때마다 IT 대형주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 있는 종목 중에서 ENF 테크놀로지 먼저 봐드리죠. 11,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작년 1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그리고 대응법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 업체이죠. 그러니까 사실 LCD 업황이 좀 돌아서야 ENF 테크놀로지의 어떤 주가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셨는데요. 11,5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뭐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사실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으실 텐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뭐 9,300원대, 9,000원대에서 9,300원대의 어떤 저가를 좀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지만 사실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손실폭이 크시니까 단기 반등 그러니까 LCD 업황의 어떤 호황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ENF 테크놀로지의 어떤 주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의 반등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1,250원에서 1,500원대 사이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조금씩 물량을 뭐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모멘텀이 강해져서 뭐 전에 매수가 부근까지 오고 다시 위로 돌파를 해준다면 뭐 들고 가시면서 사실 밑에 가격대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전고점이 11,950원대 부근에서 좀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보죠. 현대상선 들어와 있는데요. 31,180원에 40% 안경 낀 소녀님께서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 간 현대건설 이제 인수를 앞두고 좀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던 점이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문제였잖아요. 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몽구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주가가 급등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자체도 바닥권에 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몽구 회장님의 어떤 발언 모멘텀도 현대상선의 어떤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의 어떤 뷰도 사실 그 큰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상선, 그러니까 특히나 해운업이라는 자체에 좀 큰 모멘텀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해운업에 관한 좀 그 턴 시그널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지분에 관한 모멘텀 플러스 거기다 업황에 관한 모멘텀, 예, 요렇게 두 가지 좀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상선까지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근호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조근조근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이 나옵니다. 28포인트 빠진 195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장 초반에는 1950선을 붕괴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2,700억 원,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5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여줍니다.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를 상승 쪽으로 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웠고요. 1%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들이 11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듣기 거북하지 않느냐면서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는 혼신의 노력을 이 회장이 잘 알 텐데도 그런 발언을 해 의아스럽고 불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정 위원장은 이번 이 회장의 발언에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역개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법에 따른 지자체의 백화점식, 마구잡이식 자구 지정을 막기 위해 지역계획, 지구지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 육성법, 해양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관련법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 지구 지정으로 계획 권역이 2중, 3중으로 중첩돼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마침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이날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정유 4사가 휘발유 공급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이상 대폭 인상한 여파가 소매 단계의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종로 등 주요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이미 리터당 2,200원이 넘는 가격의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30원이며 석유업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해외 항공편 증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7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외 항공편을 주당 165편 늘리는 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에 동계 스케줄 대비 주당 총 92회의 항공편을 늘려 운행할 계획이고 아시아나항공도 25개 노선에서 주당 73회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대규모 증편에 나선 것은 이 기간이 해외여행 성수기인데다가 이에 맞춰 신형 항공기가 대거 투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1% 정도 하락한 1952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그래도 1% 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면서 51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써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부터 서울경제TV 방송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는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 투자 손자병법 같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